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코인 시장의 분위기 또 긍정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코인 시장의 이슈와 트렌드 분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도 비트코인의 가격 횡보는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가격 방어를 잘 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바로 거래소 상황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의 가격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는 전일 대비 0.7%의 오름폭을 보인 채 94,79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안 비트코인 안으로 들어왔던 현물 ETF의 유입량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주간 단위로는 4조 원이 넘게 들어오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유입을 기록했던 ETF 유입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주자 비트코인의 가격 지지 지난 한 주 동안 9만 달러 선을 잘 지켜줬는데요. 지금은 9만 5천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10만 달러 돌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에 재돌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따 전문가님과 함께 비트코인의 시세까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로는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1,8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5월 7일이면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앞두고 당분간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가격 상승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지난주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SEC 측의 현물 ETF 스테이킹 버전을 다시 한번 재출시 요청을 했는데요. 만약 ETF에서 스테이킹이 허용되게 된다면 기관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더리움을 매수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승인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대까지 추가적인 가격 횡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같이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리플이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따 특징주 시간에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지만 오늘 하루에만 7% 가까이 급등하면서 2달러 선을 훌쩍 넘어선 2달러 30센트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선물 ETF 출시와 관련된 호재 소식이 있으니까 이따 다시 한번 점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어떨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으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트론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BNB부터 에이다까지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에이다가 3.7%로 가장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리플이 강하게 급등한 이후로 에이다와 리플의 가격이 어느 정도 커플링되는 그런 현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 리플의 급반등과 함께 에이다도 3.6%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에 한 교래가 대규모로 솔라나를 이체했다라는 데이터 기록과 함께 솔라나도 현재 시각 2.7% 오름폭을 보이면서 21만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인링크부터 통코인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통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5% 정도의 상승 기조를 보여줍니다. 4,800원 선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헤드라이시 그래프도 4.75% 오른 284원 선을 그리고 아발란체는 홀로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0.2% 오른 32,0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외 이슈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특징주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리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쉐어스가 오는 4월 30일부터 XRP 선물 ETF 3종을 출시를 합니다. 가격에 패깅되는 가격을 추종하는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참여자들이 현물 ETF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물 출시 때만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익 같은 경우도 오늘 3% 정도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TVL 그리고 덱스 안에서의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수익의 예치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디파이 거래소에서 지속적인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확장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델라웨어주에서 수의 ETF도 엔트리 모델로 현재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정부 차원에서의 선택도 받고 있는 수의 프로젝트 오늘 장에서는 3.4%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도 오늘 변동성을 보이죠. 5%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만찬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트럼프 밈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보유자 200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하는 날이 예정이 돼 있는데 해당 날짜 전까지 지속적으로 트럼프 밈코인을 사들이는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과 동시에 가격 상승이 동반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해보셔야 될 거는 4월 29일에 49만 개 트럼프 코인이 언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유통량이 대량으로 풀리게 되면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변동성에는 같이 주의를 해보시죠. 자, 오늘의 코인 시장 분위기 먼저 종목과 이슈별로 만나봤는데요. 이외에 우리가 점검해볼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인 트렌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반가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렌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희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 블록체인 전문 방송에서 출연을 했었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출연 중이신 김세윤 전문가님, 김영민 전문가님도 제 제자고요. 오늘 같이 차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 김찬희 전문가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긍정적인 지지와 함께 지금의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 시장 꼼꼼하게 더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분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또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하냐면 첫 번째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으로도 나뉘게 돼요. 자, 질적 분석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현재 정치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에 따른 예측을 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현재 정치적 상황 분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현재 국내 어떤 정권이 집권해 있느냐, 또 그 정권에 따른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질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현재 경기 상황 분석도 존재합니다.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있느냐 혹은 호황기냐에 따라서 현재 어떤 식으로 가격의 흐름이 펼쳐질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또 회사 자체에 대한 상황 분석도 존재합니다. 자, 어떤 회사가 존재했을 때 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질적 분석, 저희가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질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양적 분석입니다. 자, 양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치적 지표라고 하죠. 수치적 지표를 통해서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것을 우리 양적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만한 경제 지표 분석. 금리 있죠, 금리. 자, 금리가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진다.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재무제표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들 혹은 숫자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양적 분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코인 시장에서는 대부분 질적 분석이나 양적 분석이 비교적 좀 덜한 경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자, 기술적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저희는 차트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매매들은 많이 부족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정보 매매에서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정보들은 저희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미리 안다면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자, 모든 정보는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함으로써 차트 가격 자체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에 접하는 뉴스라든지 그런 정보들은 늦게 반응되는 일반인들이 반응할 수 있는 정보고요.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정보들을 미리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차트를 확인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은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슬퍼하거나 절규하고 있는 상태 있죠. 이런 절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패닉셀 같이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팔아야 되겠다라는 심리를 갖고 있을 때 당연히 폭락이 나오게 되고요. 또 환희가 이렇게 웃고 있죠. 웃고 있는 것처럼 많이 환희를 하고 있고 많이 기쁜 상태에서는 우리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했을 때 매수가 들어오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을 때 매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를 분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트 분석을 하는 것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 분석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희 과거를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랑 같습니다. 자, 역사를 배우면 현재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도 똑같습니다. 가격은 패턴대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패턴 있죠. 이렇게 식으로 쌍봉 패턴. 이런 쌍봉 패턴이 나오면은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형태가 많은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쌍봉이 이미 과거에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에도 쌍봉 패턴이 나오면 하락하겠다라는 형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격 차트를 봄으로써 과거의 차트들을 공부함으로써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예측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예측한다라는 말에 포커스가 갈 수 있는데 저희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예측. 자, 예언은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확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예측입니다. 예측이 어떤 것이냐, 측량한다의 측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패턴들이 발현됐을 때 이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예측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포커스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자, 차트 분석은 곧 기술적 분석, 같은 말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추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난번 강의 때 김세윤 전문가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에 사라, 또 하락 추세에 팔아라 같은 기준점을 발견하는데 저희는 추세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저희 상승 추세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 고점도 내려가고 저점도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에는 추세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추세 중에서 이 추세가
바뀌는 지점, 하락하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갔다, 다시 하락하는 이런 바뀌는 지점,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이런 바뀌는 지점을 발견하는 게 차트 분석, 즉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은 모든 정보는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말이 가장 첫 번째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모든 가격은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의 가격 패턴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리고 차트 분석은 그 기술적 분석이고 추세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 개념들을 통해서 제가 만든 3가지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가지만 알면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장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저희는 추세를 발견해야 됩니다. 추세. 자, 추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격의 방향성이 어떻게 흐르는가, 그것이 바로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저희는 상승 추세에 매수를 해야겠죠. 가격이 오를 때 저희는 수익을 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두 번째 개념도 중요한데, 자,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상승 중일 때, 가격이 싼 구간에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그 저렴한 구간은 바로 지지를 받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을 받을 때는 언제냐? 가격이 비싼 구간에서 저항이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가격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은 매도를 하게 되고요. 가격은 싸다 생각하면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지가 깨져버릴 수도 있죠. 이탈해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 보완점을 찾아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매매 신호입니다. 매매 신호. 자, 매매 신호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매매 신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 지표는 스토캐스틱 지표이고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을 때 매수, 과매수권에 들어있을 때 매도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매매법이고, 뭐 예를 들어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 등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3가지 걸음망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거기서 방향성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그건 아직 다음 시간에 강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개념을 통해서 저희는 신호등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 신호등 지표는 정말 초보자분들도 쉽게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초록색 구간. 초록색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린 초록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빨간색 구간은 강한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매매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초록색 구간에서만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노란색 구간은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뭐 횡보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횡보는 아니고 이 노란색 구간에서도 분명히 단기적인 상승 추세, 장기적인 하락 추세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 구간,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초록색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노란색 구간에서도 비교적 좀 더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은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뿐만 아니라 저는 또 매매 신호도 개발해냈습니다.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신호등 지표죠. 초록불에 매수한다, 초록색 신호가 등장했을 때 매수한다, 그리고 빨간불 멈춰라, 매도해라 라는 신호를 또 개발해냈습니다. 또 이런 지표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화살표 지표 있는데 이거는 아직 약간 보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먼저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먼저 만나봤습니다. 해당 비법보다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추가적인 자료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비법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적용하게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보다 구체적인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비트코인의 꼼꼼한 시황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본격적인 비트코인 시황, 이제 오늘 비트코인 시황자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 차트부터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제 제가 많은 출연을 할 건 아니라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월봉 차트의 이동평균선, 파란색은 20 단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빨간색은 60 중기 추세선, 보라색은 이제 중장기,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평선의 배열이 모두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봉 큰 단위에서 1, 2년 단위에서는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더 밑에 막 몇만 불, 지금 현재 한 9만 불대죠. 한 5만 불 이하 때까지는 크게 월봉 단위에서 많이 버텨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50% 이하의 하락을 기대할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현재 많이 복잡하지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리플 스토캐스틱, 이 보조 지표의 장기 구간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현재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장기 스토캐스틱의 데드 크로스 이후에 1년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같은 구간입니다. 자, 장기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또 1년 이상의 상승장이 나오게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 장기가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하락 의심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하락의 침체, 1, 2년 정도의 하락의 침체 구간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등장해 줬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조정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좀 염두에 보셔야 하는 게 현재 지표상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봉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봉 차트도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또 월봉 차트랑 비슷한 상황이지만 현재 또 실시간으로 또 바뀌고 있어요, 가격이. 그걸 염두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여기 22이동평균선인데 여기 20 고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좀 더 20의 고가의 평균선 나타내는 지표가 이렇게 떨어져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62평선 올라와 주고 있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보나치 비율상 현재 피보나치 비율은 파동을 예측해 볼 때 쓸 수 있는 지표인데 현재 가격이 이렇게 한번 하락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번 해줬고 이 차트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 하락 파동으로 갈 경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를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격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피보나치라는 도구인데요. 자, 이 피보나치 도구의 현재 618 지역과 현재 786 지역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618 지역은 96,000불대 정도이고요. 여기서는 여기 96,000불 이미 찍었습니다. 그리고 20 고가 이평선 내려와주고 있는 구간 있죠. 자, 이런 구간이 하방각도로 내려온다는 건 저항을 받을 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현재 이 618 지역과 이 786 지역 이 두 가지 구간들이 이 20 고가 이평과 맞물리면서 저항을 한번 받아주면서 조정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존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작정 엄청난 상승장이라고 기대한다기보다는 이 가격대 체크를 해주시면서 조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는 현재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준 차트고요. 딱 세 가지 가격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 쌓아주고 있는 직전 매물대. 현재 저항을 좀 받아주고 있죠. 아마 지금 시간대 기준으로 조금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긴 한데 94,500불대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지지선은 돌파하고 지지받은 구간, 이쪽 가격대 매물대 구간 확인해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92,000불대 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면 이 92,000불대 지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 직전 고점 돌파, 그래서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지지선 저항선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핵심 가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92,000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줄 구간인 92,000불 구간과 현재 일봉상 120이동 평균선의 지지선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92,000불의 반등,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선 구간 87,000불인가 8,000불이었죠. 22평 올라오면서 여기 만나는 구간, 이 구간을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는 4시간 봉 차트, 일봉 차트죠. 일봉 차트상 만약에 조정을 줬을 경우 피보나치 비율로 이렇게 상승 한 파동 주고 조정을 줬다 올라가는 경우 0.25는 9만 불, 382는 87K. 요런 구간들도 가격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맞물리는 구간들은 이 9만 600불대가 중요한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시간 봉 차트 상으로는 이제 초록색 구간에서
들어왔어요. 이제 슬슬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응축 중인 모습입니다.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승 채널 추세선이 올라와 주고 있고 고점을 낮추면서 삼각 수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현재 차트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지만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돌파했는지 아닌지 한번 같이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탈하게 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88,000불 가격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게 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10만 불, 10만 1000불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시간봉 스토캐스틱상으로 현재 정배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단기 보도지표, 중기 보도지표, 스토캐스틱들이 점점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2평 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이 장기의 데드크로스는 중요하지 않은 상태로 전반적인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미넌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왜 봐야 하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 도미넌스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자, 도미넌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트코인의 시장 방향성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려야 알트코인 쪽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하락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대장주이면서 이제 코스피라 혹은 나스닥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상승해주고 있고 도미넌스는 횡보 혹은 하락을 나타내주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알트코인들의 상승 또는 강한 상승을 야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의 이번 주 정도 혹은 며칠 정도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도미넌스 차트는 전체 정배열 상태고요. 고점 신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미넌스가 전반적으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올라주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상승이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조정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 정도는 알트코인의 상승장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92,000달러의 지지 중요하다 말씀 주셨고요. 알트코인 시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키워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스캔하시고요.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시황에 대한 브리핑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각 기준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민경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지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의 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에 관세 관련된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간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어떤 발언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관련된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부터 9만 달러를 회복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 10만 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는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석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 일주일간 70% 넘게 급등세를 보인 수익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익 관련해서 어떤 요인이 있었길래 급등을 했는지 추가적인 더 상방이 열려 있을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자신의 X를 통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관세가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가 크게 줄거나 혹은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연소득이 20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9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4월 29일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지지율 상황을 살펴봤을 때 점점 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자신의 또 관세 관련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부분인데, 관세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마다 출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당장에 또 자신의 X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게재될지 우리가 이에 따라서 시장에 출렁임이 있을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 9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9만 4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10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의 한 주간 이 현물 ETF에 30억 원 넘는 이 기관의 순유입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면요. BTC 이 수요 지표인데 지금 제 손방향에 보이는 것처럼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이 되는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 자금이 유입 중이다라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세일러즈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 암시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이 자산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24시간 내 5에서 10% 급등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 급등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리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서 헤이즈 또한 강세장이 돌아왔다. 이제는 파티를 즐길 시간이다라면서 자신의 또 X를 통해서 이런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게재를 했는데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10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솔라나의 최대 경쟁자라고 불릴 수 있는 수위가 지금 이번 주에만 70% 넘게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인 세 가지로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TVL 급증, 그리고 이 DEX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에 따라서 지금 70% 넘게 지난주 동안 급증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포켓몬과의 협업 가능성도 공식 확인되진 않았지만 루머를 통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엑스머니와 수익 결제 지원 마스터카드 출시, 그리고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현 시점에서도 3% 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상방이 더 열려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인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과연 이번 주 안에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궁금한데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그 외 주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언급해 주셨던 이더리움과 리플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원화 차트고요. 이더리움 원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좀 긴 하락을 좀 겪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락 추세를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근데 하락 추세에 단기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를 해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크게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전반적으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도 작도를 해볼 수 있고 4시간봉 단위로 가본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 위를 잘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응축을 겪어 나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주봉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등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네모 신호가 등장을 해준 상황입니다. 이제 네모 신호라는 거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 단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봉 단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그럼 이 반등이 어디까지 성공할 것인가는 현재 242평선이 검정색 선 나와 있죠. 주봉상 242평선까지를 일단 기본 저항선으로 살펴보되 우리는 피보나치 비율을 통해서 이 파동이 최악의 경우 하락 파동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피보나치 비율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최고점 구간부터 저점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지우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이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지속된다고 할지언정 이 가격대는 여기 366만 8천 원, 여기 0.25 구간 있죠. 이 30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해 줄 것으로 확신드려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이 마찬가지로 242평선과 맞닿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300만 원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 382 지역까지 또 상승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82 지역은 현재 350만 원, 357만 원 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비율이 정확한 가격대를 짚어주는 것은 아니라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면 이 가격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봉 단위에서 이제 매수를 잡아보셨다면 목표가를 305만 원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350만 원 정도를 목표가를 가지고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 단위로 넘어가 봤을 때 현재 일봉 단위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현재 빨간색 구간이긴 해요. 빨간색 구간이긴 합니다만 현재 20고가이평, 현재 22평 단기 추세선을 돌파해준 모습이고 현재 62평선 돌파해줄 가능성을 좀 야기해주고 있어요. 보조지표도 살펴봤을 때 현재 전반적으로 일봉 단위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 단위에서의 보조지표도 확인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단기, 중기 상승 중이고 장기도 이제 곧 상승으로 바뀌려는 지점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부터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반등 여력을 존재하긴 합니다만 월봉 단위에서 보게 된다면 아직 하락 시그널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상승장, 대상승장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상승을 해줄 것이다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리플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플 차트 확인해 봤을 때는 리플 차트는 현재 이더리움 차트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바로 알 수 있다시피 현재 초록색 구간에 존재하고 있고 일본 단위로 현재 62평선까지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도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XRP 같은 경우는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가 굉장히 다른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 모두 다 분석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도를 해봤을 때 이쪽 고점으로 한번 작도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맞는 모습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고점 구간 맞았고요. 저점, 여기 살짝 트랩 주고 저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아주 좋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이 하락추에서 상단부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마찬가지로 하락추에서는 이렇게 작도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었을 때 하락추에서는 돌파해주고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더리움은 저점 구간에서 빨간색 구간에서 하락추에서는 돌파해줬지만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초록색 구간에서 하락추에서는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피보나치로 목표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점을 어디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쪽 고점을 연결해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 786 지역에 아직 도달하진 않았습니다. 786 지역은 3,513원대 정도고요. 가격은 절대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두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추는 상단부가 아마 유력한 저항선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구간이 현재 3,700원대 구간이에요. 이 구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고점으로 만약 하락 파동을 작도해 봤을 때 618 지역이 3,700원대에 딱 맞는 구간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RP에 충분한 반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하락추는 상단부와 이 618인 3,700원대 구간이 매우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호등 지표상으로 초록색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검정색 기준선 구간이 있어요. 신호등 지표에서 만든 이 기준선 구간도 3,700원대이기 때문에 우리 XRP 코인 같은 경우는 이 3,700원대를 가장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에는 약간의 상승 고점을 살짝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수를 해보실 분들은 이런 1시간봉 단위에서 이런 초록색 동그라미 신호 혹은 저점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상승 추세 중에서 지지선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했을 때 잡아야 합니다. 현재는 고점 구간이고요. 상승 추세기는 맞지만 고점 구간에서 현재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해주고 있어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란 무엇이냐?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와주면서 매수세를 이기는 캔들 패턴들을 말합니다. 그 캔들 패턴이 어떤 저항선에서 나타났을 때 단기적인 조정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캔들 현재 매도세 꼬리가 길게 달렸다가 쭉 빠져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5위평선, 심지어 25위평선과도 엄청난 이격도를 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XRP 코인 같은 경우는 미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직 홀딩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현재 좋지 않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과 리플에 대한 차트 분석도 우선 만나봤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슈까지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안겨다줄 종목도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관심 코인입니다. 드디어 제가 좀 처음으로 코인을 가져와 봤는데 아마 지금 많이 상승이 좀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를 참고만 해주시면서 목표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일 코인이고요. 현재 파일 코인 같은 경우는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에서 네모 신호가 등장을 해줬어요. 조그맣게 초록색 네모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고 이 네모 신호가 등장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는 매수를 받을 수 있다.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저희는 이 네모 신호에서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죠.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PPT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자료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구간부터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로 나눴을 때 이 구간들이 단기적으로 반등받기 좋은 구간들이에요. 아마 지금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서 가격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호가 나왔고 우리는 조금의 조정 구간에서 이런 구간들에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가격대가 어디냐? 3,920원 그리고 3,860원대 이 구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손절가도 당연히 잡아봐야겠죠. 항상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손절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손절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신호가 등장한 캔들의 그 근처에 매물대, 가격이 지지를 받은 마지막 구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이죠. 이 꼬리를 이탈하는 구간들, 이 꼬리보다 살짝 밑에 구간을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꼬리가 3,822원 정도대인데 저희는 3,820원보다 좀 낮은 가격인 3,820원대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 신호가 성공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초록색 신호가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382 지역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다라는 것을 앞쪽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단기 반등이 충분하게 더 성공할 것으로 보아서 그 다음 목표가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어디냐? 0.5 지역. 자, 이 고점부터 이 저점의 절 반 가격인 0.5 지역입니다. 약 4,020원대에 형성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정리를 4,020원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난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3,990원, 4,000원에 분명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뚫는다는 가정하에 애매하게 또 터치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3,99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 그 이상 돌파해줄 경우는 618 지역인 4,067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070원까지 또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목표가보다 조금 더 낮게 정도로 잡아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마지막 3차 목표가는 이게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벌어졌을 때 786 지역까지도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4,130원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더 세분하게 봤을 때 2시간 봉이에요. 물론 1시간 봉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매수 신호가 좀 더 강력하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는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저점, 그리고 이 세 번째 저점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었어요. 자,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란 무엇이냐?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구간대를 쭉 매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 하단부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 하락 추세선도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와 여기 매물대 구간까지 살펴봤을 때 4,050원 정도대가 굉장히 유효한 목표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0.5, 0.618, 786 지역인데 그 구간과 맞닿는 구간이 이제 4,050원대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인은 RSS3 코인인데요. 자, RSS3 코인은 현재 4시간 봉상 초록색 네모 신호가 등장했고요. 현재 신규로 개발 중인 파란색 동그라미 신호도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린 초록색 동그라미가 초록색 구간에서만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노란색 구간인데 빨간색 구간인데 매수 신호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지표로 최근에 개발했는데 아직 전달을 드리지는 않고 있긴 해요. 어쨌든 지금 핵심은 초록색 네모 신호와 파란색 동그라미 신호가 등장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신호의 매수가는 어디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 고점 구간에 나눠서 잡는 거죠. 나눠서 잡았을 때 이 두 가지 구간
85.6원, 83.8원대 이 구간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저점 구간에 바로 잡아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꼬리까지 있어서 좀 더 여유롭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80원대 딱 맞춰서 보시면 80원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도 바로 설정을 해봐야겠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0.25도 터치해주지 않은 상태예요. 이 최고점 구간 기준으로. 물론 여기서부터 피보나치를 그었으면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짧게 익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여기 87.3원대 이 구간대를 터치했을 경우 바로 파셔도 아주 짧게라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좀 좋은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게 좋죠. 당연히 그랬을 때 우리 38이 지역, 0.38이 지역 여기서부터 이만큼 되돌렸을 때 이렇게 빠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0.38이 지역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0.38이 지역의 목표가는 90.05원대 이 구간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2차 목표는 0.5 구간이죠. 자,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의 절반 구간인 이제 92.5 요 구간대, 다음은 6.618, 94원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상도 당연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빠르게 익절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현재 이 RSS 코인 같은 경우는 4시간 봉 단위에서 여기 저점 여기 3번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저점 구간에서 슬슬 장악형 팬들 패턴이 나와주면서 상승 반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본다면 여기 추가적인 이렇게 상승까지는 힘들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뿐만 아니라 여기 꼬리, 매도세가 많이 등장한 구간들 이 구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아주 중요한 좋은 매수 포인트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손절 같은 경우 여기를 잡지 않았고 아까 80원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승추에서 하단부 이탈 지역과 더불어서 여기 가로줄, 이 꼬리 지역의 매물대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80원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주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원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항상 강조드리는 점은 절대로 모든 시드를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할적으로 시드를 나눠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코인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드의 한 20% 정도를 여기서 5% 나누셔도 되고 10% 나누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코인들, 좋은 자리들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2가지 코인 제시 주셨습니다. 파일코인과 RSS3 코인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잡아주셨기 때문에 전략 세우시는데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추후 전략들이 궁금하시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송을 통해서 만나봤던 모든 종목들에 대한 리뷰들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전략들 세워가시면서 시장 방어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슈와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기조가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로 일시적인 변동성 계속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한 주에 대한 전망 나름 긍정적인데요.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더 궁금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